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수명과 한반도 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천문으로 보는 한반도 분단 원인. 한반도 분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문, 즉 하늘의 별 기운의 상황을 보고 한반도 분단이 되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은 원래 장군, 모장의 별이 내리는 곳입니다. 고려 때도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지요. 특히 평양 지역은 장군의 별이라 해서 군의 별이 내리는 지역이 평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군의 별이 내리는 평양이지만 평양 부근에 또 다른 타락해가는 별기운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별기운이라는 것은 일반 풍수하고는 달라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내린다 해도 어떻게 마법을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이 별기운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규모 지역에 내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나라 영토의 6분의 1 혹은 뭐 10분의 1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낸다. 뭐 이런 부분은 참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내리는 별기운을 극복을 해내는 강한 정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아주 많은 비용 그러니까 단위가 뭐 억 단위나 혹은 뭐 몇천만 원 단위 정도 같으면 비용이 그렇게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면 뭐 막아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러한 의견을 수용할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어, 이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에 내리꽂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별기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김정은 수명 건강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히 살아있다 혹은 뭐 혼수 상태다 별별 소식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단명이라는 것은 명이 짧아지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아주 큰 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손은 그 단명 기운을 아주 크게 넓게 흐르는 단명 기운을 끊임없이 받고 극복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 김씨 일가의 업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단명 기운이 아주 넓고 크게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 문제나 수명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 김씨 일가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명균이라는 것은 명이 짧아지거나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금수산 태양궁전의 위성사진인데 붉은 직선 폭만큼 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저렇게 크게 흐릅니다. 붉은 직선 사이와 사이에 너무 기운이 크게 흐르지요. 저 정도 같으면 뭐 일반 사람들이 저곳에 조상의 선령을 두었다면 조상의 묘를 두었다면
집안이 명이 짧은 사람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그 명이라는 게 건강하고 관련된 거라서 김씨 일가들은 뭐 값비싼 음식, 진귀한 뭐 약재, 약초 등을 수시로 먹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폭이 넓게 흐르는 단명기운, 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계속 김씨 일가, 특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DNA와 많이 닮은 후손일수록 저 기운이 계속 공급이 될 텐데, 그래서인지 김정은의 형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버리고, 어쨌든 보호받지 못하거나 뭐 의사나 혹은 뭐 진귀한 약체, 건강 음식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김씨 일가의 직계 계열 사람들은 항상 수명이 짧아지는 큰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의 저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후손들은 저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금수산 태양궁전이 웅장한데 저게 사람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근데 이렇게 큰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건 김씨 일가 사람들이 앞으로도 건강 문제 때문에 심각한 위험 상태에 놓이거나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라고 합니다. 그 수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한테 뭐 간접적인 신뢰를 들어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상국 씨한테는 양상국 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케이크 프로그램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양상국 씨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양상국 씨 선대에 묘 어딘가는 명이 수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계속 공급이 된다고 보시고 그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집안 어르신들 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약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상국 씨 말로는 집안 어르신들이 단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상국 씨 얼굴을 보면 저렇게 조상묘에서 흐르는 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저 폭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후손들한테 양상국 씨가 후손이지 후손들한테 저만큼 들어온다는 건 조상 풍수에는 조상 묘에는 저 두 배 정도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상국 씨와 동일한 직계 후손들이나 뭐 손자들한테는 빠짐없이 저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까 저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러한 기운이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엄청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단명 기운이 그렇게 크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 소년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렇게 양상국 씨보다 더 크게 명이 짧아지는 기운이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저만큼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몸 전체에도 저만큼 폭으로 기운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이 짧아지는 건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래쪽에 보면 소년 사진 밑에 보면 필로폰을 시리얼인 줄 알고 먹고 8살 어린이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명이 짧아지면 어떻게든 저 세상으로 가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스스로 식습관이 무절제한다든가, 음주나 흡연을 심하게 한다든가, 남색, 여색을 많이 밝힌다든가 해서
스스로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운이 금수한 태양궁준에 그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경우도 단명균이 저 정도 몸 전체에 저 폭만큼 흐르니까 어떻게 사람을 전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건이나 뭐 사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에는 단명 기운은 아닌데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기운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얘 얼굴에 이 소년 얼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소년이 사는 집이나 혹은 조상들의 몇 자리가 그렇다는 것인데 이 소년은 역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나 조상 묘에서 흘러서 나한테 오는 기운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신뢰를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한테나 이분 가족들한테 정말 대단히 죄송한 일인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 영혼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전생에서 넘어온 진짜 나, 그 진짜 나라는 것은 머리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몸과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기선, 기운선이 뻗어 있는 게 진짜 납니다. 전생에서 넘어온 나, 그리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나인데, 그건 저분한테는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은 육체가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혼이 생겨나는데, 그 혼은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상태가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누구든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 저 세상으로 완전히 가서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면 아무리 그 사진을 가지고 체크를 해도 진짜 나, 머리 부분에 있는 진짜 나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김정은 사진을 보고 나서 제가 체크해 보고 난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 육체를 구성하면서 생기는 혼이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위독하거나 중태라면 그 혼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가 되어야 정답이라고 하겠지. 누구든 사진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업가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분들 보면 혼이 나가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사시고 계신데, 대체로 식물인간 되신 분들은 그 혼이 다시 돌아와야 정신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평양 전체를 다 커버할 정도로 장군별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군별 기운이 대기권 바깥에서부터 저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천대장군 별이라 해서 마치 화살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형성된 저 별 구간을 천대장군 별자리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폭이 넓은 거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가까운 별에서 저렇게 내리꽂히는 것 같은데, 평양 전체가 커버가 될 정도로 대장군의 별이 저렇게 평양에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군의 별로 인해서 평양에는 대장군들이 정치를 해야겠지요. 고구려 때는 대부분 대단한 장군들이 평양에서 정치를 했지요. 영기소문 같은 경우도 그랬고, 평양 자체가
저렇게 큰 폭으로 대장군의 기운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그 무장, 칼을 쓰는 무장의 기운인데, 하필 지금은 김일성 장군이라 해서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그 별자리 기운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올바른 대장군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타락한 장군 형세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평양 자체가 무력, 군대, 이런 남을 정벌하는 것, 이런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평양에 내려꽂히는 장군성입니다. 아마도 고려 때부터, 고려 이전부터 저렇게 내려꽂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평양에 수도를 둔다면 정벌을 좋아하는, 영토를 넓히기 좋아하는 장군이 아무래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지금 장군 같지 않은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라 해서 타락한 장군 같은 사람이 저 기운을 차지를 하고 이름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아마도 저 기운은 고려 때 대단한 기세를 가진 장군들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곳은 평양 위쪽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평양이 있고 평양 위쪽이라고 이렇게 붉은 원이 표가 되어 있죠. 그곳입니다. 왼쪽에서 평양 위쪽에 내리꽂히는 저 큰 규모의 별기운. 평양에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평양에는 장군 기운이 저만큼 별기운으로 내려꽂히고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 보면 다시 붉은 원이 있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크게 기운이 내려꽂히는 게 있지요. 장군 기운보다 더 큰데 저 별기운은 제법 빠른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버리는 기운인데 나쁜 쪽으로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지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은 원래 장군이 주도권을 쥐고 지도자가 되는 수도인데 그 옆에 보면 그 위쪽에 나쁜 쪽으로 자꾸 변화해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고구려 때 연개소문처럼 악명 높게 물론 대외적으로는 잘 처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연개소문이 성적이 포악하거나 악명이 높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장군인데 평양 오른쪽 사진에 평양의 남색 기운, 푸른 기운은 장군 기운인데 그 위쪽에 타락하는 세상을 빠른 쪽으로 빠르게 나쁜 쪽으로 타락을 시키는 별기운이 내리꽂혀서 두 개가 합쳐지면 타락한 장군이 평양에서 득세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자체가 무장들의 나라였지만 위에 타락하고 세상이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변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장군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고구려가 심각한 위기에 자꾸 몰리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치를 나쁜 쪽으로 해가기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보면 평양 군성이라 해서 군대의 별, 장군의 별이 이만큼 폭으로 이렇게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쪽 부분에, 타락하는, 세상을 만든다. 자꾸 세상이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이 장군의 기운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이 양자를 합하면 평양이라는 것은 장군이나 무력을 숭상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곳인데 자꾸 세상을 나쁜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을
무력으로 정벌하는 자가 자꾸 나쁜 포악한 정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 영계소문 같으면 포악한 면이 많았다고 하지요. 오히려 외곽에 머무는 장수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헌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자체는 장군들이 주도하는 수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한반도 남북 분단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천문, 하늘의 별기운이 내리꽂히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는다면 38선 약간 위쪽에 이별, 분리, 서로 싸우는 것, 그러한 별기운이 크게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반도 중앙 위쪽에 내리꽂히니까 아무래도 그 기운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세상이 물질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요새는 천문이 어떻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동양권에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천문이 제가 살펴보면 나라나 혹은 한 사회 등등에 영향을 주는 바가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을 옛날 분들은 실제로 그 기운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를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면 그래서 이 천문에 대해서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후에 이 분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것이 38선 위쪽인데 심각한 단절, 분리, 이별을 만드는 별기운이 이렇게 크게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규모가 저렇게 크다는 것은 멀리서 날아오는 별자리 기운이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어느 한 별에서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폭이 너무 큽니다.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 기운을 정신력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통일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 개개인 모두가 정신적인 부분이 성숙해서 저 기운을 극복을 해야만 통일이 다가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통일되기는 참 저 기운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평양 전체에 장군 기운을 받고 있고 그리고 김씨 일가들이 그리고 그 위쪽에 자꾸만 세상을 나쁜 쪽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큰 별기운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지도자나 북한 지도청에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이 악화되고 나쁜 쪽으로만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기 보면 북한 아래쪽에 정중앙에 한반도 정중앙에 저렇게 큰 이별, 분리, 갈등의 기운이 별기운이 내리꽂히니까 저 정도 내리꽂히면 한반도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저게 참 한반도로서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눠서 자꾸만 다툼을 한 것도 저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를 또 갈라놓고 하는 기운도 저 기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기운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 기운을 어떻게 막아버리면 통일이 어떤 계기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국민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성숙해서 저 기운을 극복을 하지
하지 않으면 통일이 다가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사진을 제가 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혹시나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김정은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은 내리기 어렵고 제가 아는 체크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어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앞에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그분처럼 안타깝게 식물인간이 된 그분처럼 혼이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혼수 상태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멀쩡하게 뭐 다른 이유 뭐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어서 멀쩡히 한 장소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수술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큰 수술은 아닐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 그리고 평양 시내에 장군의 별기운이 내리꽂히는 걸 보셨지요. 그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뭐 쉽사리 명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흐르는 그 단명기운, 사람 목숨을 자꾸 앗아가려는 그 막대한 기운을 계속 받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자기 건강을 망치는 행위나 자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힘든 처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못되면 운이 없으면 뭐 하루아침에 별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흐르는 그 막대한 수명을 짧게 만드는 그 기운이 앞으로도 김씨 일가를 계속 위협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기운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폭정도 같으면 사람이 뭐 100명이 줄을 이어서도 뭐 넘을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그 기운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시고 김정은이나 그 김씨 일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목숨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질병에 크게 시달리거나 하는 일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흐르는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내리는 12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 기운이 심각하게 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 지역에 자꾸 나쁜 세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 기온과 장군의 별이 평양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자꾸 무력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북한 전체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행보를 지도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더 힘든 부분은 38선 부근에 분리, 이별, 갈등, 정오의 기운이 별 기운으로서 크게 내리꽂히고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통일하고는 참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풍수는 사람 개인의 뭐 복을 받는다든가 뭐 화복 그러니까 개인의 불행이나 복을 주관한다고 하지만 하늘의 별자리는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그 상태로 고정시켜 두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리한 별기운을 국민의 성숙된 정신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은 너무나
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세 가지 부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이 되고, 김정은이는 앞으로도 건강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항상 스스로 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상태로 그렇게 평양에 내리는 장군의 별균을 받아서 무력적인 행동,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꾸만 세상을 타락시키고 북한 전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몰고 갈 것 같고, 스스로 느끼는 목숨 위협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